홀로 와르르 중국산 건물입니다.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와 태국을 뒤흔든 지 벌써 나흘 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미얀마 강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진의 불안 속에서도 필사의 구조 작업이 저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폭삭 주저앉은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런데 태국 정부가 중국 국영기업을 향해서 칼을 빼든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남희 기자, 무슨 사연이죠? 일단 그 전에 현재 미얀마 강진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면은요, 지금 사망자가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2,000명이 넘습니다. 부상자도요, 3,4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는데요. 워낙 그동안 이제 오랜 내전도 거치고 최빈국으로 꼽히다 보니까는 장비랑 인프라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필사적으로 파헤쳐서 구조 작업에 나서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계신 우리 금리도 현장 상황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피하다가 그 구조물 같은 게 떨어져서 뭐 다치신 분들, 뭐 넘어지신 분들 상당수가 많아가지고 피 흘리는 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건물 잔해를 뒤엎어서 이제 사람들을 꺼내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유류 구하기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전기도 공급이 지금 3일째 안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식량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자, 그만큼 뭐 맨손에 의지해서 구조에 나설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특히 미얀마의 도시 만달레이라는 곳에 우리 교민 70여 명이 거주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고립 상태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 중에서도 만달레이 피해가 가장 큰데요. 우리 교민 7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고민들은 사실상 여진의 우려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텐트를 치고 밖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일부 한인 학교라든가 인근 건물로 대피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언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될지, 마땅하게 지금 의식주를 해결할 곳이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진원지로부터 1,000km 정도 떨어진 태국 방콕의 피해도 상당히 컸습니다. 저게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저게 수영장 물인 거잖아요. 거의 파도처럼 출렁일 정도인데 이 태국에서 발생한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18명이 숨지고 지금 78명이 실종이 됐는데요.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위에 건물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물이 흘러 넘쳐서 떨어지는 장면도 목격이 됐고요. 저렇게 33층 건물 짓고 있었는데, 중국 기업을 알려줬죠. 짓고 있었는데 저렇게 무너지면서 또 더 피해를 키웠습니다. 아이고, 그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사의 구조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 지금. 지금 저 방콕에서 무너진 건물 보면은 말 그대로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워낙 잔해가 크다 보니까 중장비로도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더미 자체가 해체하는 게 쉽지 않아서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실종자들이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열화상 감지 카메라와 드론 탐지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사망자가 최소 1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종자 중에서도 빠른 생존자가 나올 수 있길 온 세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까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을 보면 그 건물 말고 사실 다른 건물들은 좀 멀쩡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건물이 이 건물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었는데 그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실 공사를 했지 않느냐. 거기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이 한 110명 정도 이렇게 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72시간째인데 3일이 지나면은 뭐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래서 전부 건물 그 해체 작업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태국 정부에서도 이 건물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게 시공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했길래 그런 거죠? 지금 중국 국영기업 계열 건설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에 건물의 구조물 뼈대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건설 중인 상황이라고 해도 이렇게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조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수직 기둥에 바닥 슬레이브를 곧바로 쌓아 올린 일명 보없는 무량판 구조라고 하고요. 네. 특히 좀 부드러운 것으로 알려진 이 태국의 이 토양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큰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설 시공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국영기업, 중국의 국영기업 계열 건설 회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태국 정부로부터. 근데 중국에서는 관련된 글들이 속속 삭제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이걸 찾으면은 관련된 최근 자료가 없고 옛날 자료만 나온다는 것이죠. 예. 결국 중국 정부에서 이와 같은 언론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이 이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자료만 나오지 최근에 이런 그 사고 자체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가 여기에 그 구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구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 홍보성 글만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중국에서만 쓰는 바이두나 웨이보 이런 데만 있지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우리 서방 세계에서 쓰는 그 소셜 미디어도 아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것을 정부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 작업뿐만이 아니라 진상 조사 역시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